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7월 중국군이 대만 침공을 위해 민간 화물선을 활용한 상정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는 공익재단법인 국가기본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위성 영상을 분석한 결과 중국군이 민간 화물선 로로선을 활용해 이러한 훈련을 하고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분석에는 미국 우주기업 플래닛 랩이 촬영한 위성 영상으로 이뤄졌는데요. 분석 결과 지난 5월 허베이 성청더시 훈련장에서 로로선으로 보이는 길이 170m 선박 두 척이 포착됐습니다. 2022년 9월 같은 훈련장을 촬영한 위성 영상에서는 다수의 차량이 윤곽 내부로 들어가는 모습도 확인됐고, 군인들을 실어 나르는 구동차, 탄약과 연료를 탑재한 트럭이 효율적으로 배에 오를 수 있는지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요미우리는 로로선은 대형 차량이 직접 타고 내릴 수 있는 화물선이라며 대만 침공 때 직용할 가능성도 지적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넉 달 정도가 지난 시점에 다음과 같은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0월 제21호 태풍 콩레이 영향으로 대만 전역에 휴교령을 내리는 등 날씨가 안 좋았던 그날, 대만 북부 해역에서 중국 화물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대만 해경이 긴급 출동해 선원 17명을 구조해야 했습니다. 해당 중국 화물선은 지난 29일 오전 8시께 대만 북부 지룽항에서 크레인 3대를 싣고 출항했는데요. 화물선은 태풍 콩레이와 해류의 영향으로 인한 동력 부족으로 같은 날 오전 대만 신베이시 북북서 방향 4.4km 거리의 해역에서 정지해버렸고, 이어 파도에 휩쓸려 1.1km 거리까지 밀려왔습니다. 이에 화물선 선장은 같은 날 오후 대만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받은 대만 해경은 3,000톤급 이라남과 500톤급 난터우함 등 3척을 투입해 중국 화물선 선원들을 구조했는데, 구조 당시 중국 화물선은 예류해안선의 암초와 불과 380m까지 접근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대만 교통부 항항국은 이 문제에 화물선을 견인하기 위해 1만 4천마력 엔진을 장착한 해양해인 지원선에 투입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사고 해역에는 해당 선박의 파손에 따른 기름 유출로 해양오염 피해를 우려해야 했을 만큼 커다란 민폐를 끼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에 중국 화물선이 침몰했는데 이를 구한 것은 다름 아닌 대만 해경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 태풍에 침몰하는 화물선을 가지고 어떻게 전차와 탄약을 싣고 상륙작전을 하겠다는 것인지 중국 선박의 처참한 수준으로는 어림도 없어 보입니다. 중국 화물선의 민폐는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도 있었습니다. 2017년 중국 화물선은 포항 앞바다에서 국내 어선을 들이받아 어선에 실린 기름과 폐기물을 유출시켰고 바다를 오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당시 홍콩 선적 인스피레이션 레이크호 선장 A씨와 조타수 B씨, 이등항해 등은 모두 중국인이었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형 화물선 레이크호에 타고 있던 3명은 2017년 1월 10일 업무상 주유의무를 게을리해 포항 공해상에서 조업준비차 표류 중이던 국내 어선 주영호를 들이받아 여기 실린 기름 약 0.9톤, 폐기물 총 38.7톤을 유출시켜 주변 해상을 오염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재판에서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97조 1항에 따라 한국 법원에서 재판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요. 해당 조항은 공해에서 선박 충돌 사고가 발생해 선장 등의 형사나 징계 책임이 생기는 경우 그 형사 또는 징계 절차는 그 선박이 속한 나라나 그 관련자 국적국의 사법 또는 행정당국에선 제기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한국에 재판관할 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 2심은 유엔 해양법 협약에 의해 한국은 해양환경관리법상 처벌 규정을 두므로 한국에 재판관할 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과실이 무겁고 이 사고로 야기된 해양오염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사고 발생 뒤부터 현재까지 해양오염을 방지 또는 완화하려는 조치를 취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각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남이 나라 앞바다에 와서까지 민폐가 이만저만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중국산 선박을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자연스럽게 한국 위수주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눈여겨볼 부분은 최근 들어 일본 선주들의 주문이 급증했다는 점입니다. 최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케니치오리 미스 이엔코의 CEO는 토탈에너지 모잠비크 정부와 협력해 200억 달러 약 28조 7,200억 원 규모의 LNG 프로젝트 건설 재개 계획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는 지난 2010년 모잠비크 북부 카보델가도 해안에서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가 발견되면서 시작됐는데요. 확인된 매장량만 150조 세제곱피트에 이르며 연간 최대 4,300만 톤을 확장할 수 있는 2개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올 초 모잠비크 북부 카보델가도 해안에서 이슬람 반군 단체의 새로운 공격이 목격되면서
선박 발주가 미뤄진 상황이었는데요. 토탈에너지는 지난 2021년에도 치안 상황 악화로 현장 인력을 철수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재개가 임박하면서 LNG선 수주가 유력한 한국의 HD현대사모와 삼성중공업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토탈에너지는 모잠비크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HD현대사모의 9척, 삼성중공업의 8척 등 총 17척의 LNG선을 발주할 계획인데요. 총 계약 규모는 6조 원에 이릅니다. 미쓰이의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 역시 한국산 LNG선을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미쓰이 OSK라인은 이미 2023년 현대미포조선에 약 2,430억 원 규모의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즉 PC선 4척과 LNG선 2척을 발주한 적이 있는데요. 1884년 설립돼 일본 도쿄에 본사를 둔 MOL은 697척의 선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복합운송그룹으로서 철광석 운반선과 석탄 운반선 등 드라이벌크선과 원유 운반선, LNG 운반선, 자동차 운반선, 컨테이너선 등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MOL은 현대미포조선 베트남법인인 현대 베트남조선에 5만 재화중량톤 수급 PC선 6척을 발주한 데 이어 2023년 다시 현대미포조선으로 복귀해 4척을 주문하는 등 한국선사에 대한 주문을 잇따라 해오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전세계 PC선 발주량 절반가량을 가져올 정도로 중형 PC선 전통 강자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베트남조선의 PC선 연간 수주 실적은 전체의 68%인 23척이나 될 정도로 2025년까지 PC선 위주로 인도 스케줄이 거의 채워져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 MOL은 현대미포조선 포함 HD 현대중공업그룹에 꾸준히 선박을 발주해 깊은 신뢰를 보내고 있는데요. 한국조선사들은 해외 특수선을 지속적으로 수주함과 동시에 대형 선박의 자율운항 기술 탑재 등 성능을 더욱더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경남 거제에서 삼성중공업의 자율운항 실증 선박 시프트오토호의 출항식이 열렸습니다. 12m 길이의 시프트오토호는 자동접 이안, 음성 제어, 사물 인터넷 시스템 등 자율운항 요소 기술을 설계 단계부터 적용한 12인승 규모의 실증연 구용 배인데요. 시프트오토호는 자율운항 연구를 위해 선체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카타마란 구조를 적용했으며 삼성전자의 사물 인터넷 시스템인 스마트싱스를 탑재해 데이터 수집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이 배는 향후 다른 배와의 충돌 회피, 최적 항로 운항, 저궤도 위성 통신을 활용한 원격 제어 등 기능을 실증하게 됩니다. 또한 이날 참석자들은 시프트오토에 시승해 거제 보현만 앞바다를 항해하며 자율운항 기술을 체험했는데요. 자율운항 선박이 향후 선원의 개입 없이 육상에서 저반 이안, 정박 등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시프트오토를 AI와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자율운항 통합 플랫폼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